사실 정치인 이외에 일반인을 비판하는 영상은 안 올리려 했지만 상황이 심각해져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윤석열의 탄핵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제 너도 나도 비상계엄에 옹호하며 개입하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이제 내란에 이어 내전 상태로 만들어버렸고 그 내전을 가속화시킨 인물들 중에서 몇몇이 눈에 띄는데 최근 온라인상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 동영상이 순식간에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한길 본인 역시 앞으로 집회에 나가겠다며 젊은 2030에게 현장에 나오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전한길 동영상을 요약해보면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위원장 당신들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으니까 지금 구속된 애들 선처 좀 해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니 이런 발언은 국힘당이나 전광훈 쪽 가서 얘기해야지 왜 민주당에다가 선처를 해달라고 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며 심지어 25일 전한길은 세이브 코리아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집회 참석을 했는데 이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는 소년보 세계로 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전한길은 과거 세계로 교회에 나와 간증하는 동영상도 있고 이 단체가 주최하는 세이브 코리아에 참여한 것을 보면은 소년보 목사와는 보통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이 손 목사가 해온 언행들을 보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과거에는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재명 치하에서 배급받고 살지 않으려면 한거하라는 등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동영상을 올렸고 부정선거 기사로 선관위에 고발당한 스카이데일리와 찍은 사진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점은 예전 이 대표를 살해 시도하려 했던 범인 김진성이 범행 전 유독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범행 계획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범행 전날까지 김진성을 태워준 벤츠 차주와 조카가 세계로 교회를 출석했다고 해 이목을 끌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은 벤츠 차주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가 죽어야 산다고 설교하니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심지어 전한길은 처음 집회에 나와 윤석열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관련된 영상 짧게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가장 돈독한 신뢰 속에서 함께해온 한미관계처럼 앞으로도 언제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 그래서 재임 기간 동안에 노벨 평화상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두 분이서 함께 나란히 수상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도하겠다는데 이런 발언을 통해 청년들은 이상하게 선동당해 쇠뇌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 소년보 전한길과 더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전광훈인데 전광훈과 관련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치하겠다. MBC, SBS에 10만 명씩 가라. 이 얘기는 1월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한 얘기고요. 그 얘기를 하고 야 이제 서부지법으로 가야 됩니다. 갑시다. 그러고 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서부지법에 가서 거기 현장에서 서울구치소 가서 강제로 윤석열 데리고 나오자고 하잖아요. 사실상 서울구치소 습격하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영장 발부 그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거기 행동하는 그 젊은이들이 저항권 얘기를 해요. 국민 저항권이다. 내가 저항이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저항권이야. 저항권 행사하는 거야. 뭐 4.19가 이런 거야. 그러면 뒤에 꼭 욕을 하더라고요. 뭐 저도 YTN 다닐 때 YTN 보도가 안 좋으면 집회 취재하러 갔다가 뭐 YTN 뭐 하는 거냐 항의도 하고 어떤 방송사는 로고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를 뺏고 넘어뜨려서 밟아라 죽여라 이런 수준은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전광훈은 미국에서 귀국하고 난 뒤 나를 체포하겠다면 한번 해보시라.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일까요? 정말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데 현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는 전강훈에 대한 전담팀을 별도로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합니다. 한편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국힘당은 이번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최상목 대행에게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다고 해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못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권성동은 자신의 페북에 달라진 국힘당을 보여주겠다라고 올리고 나경원은 현재 헌재 재판관들을 비판하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글을 올렸는데 만약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나중에 임명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모드로 들어간다면 다가올 윤석열의 탄핵 심리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은 뻔해 보이며 이것을 지켜보는 민주시민들 역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는 김용현과 윤석열의 짝짝꿍 재판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국민들이 많으실 텐데 다음 변론 기일은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다름 아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인데 이런 내란 청문회 때 큰 역할을 한 홍장원 전 차장이 윤석열을 앞에 두고 있는 그대로 얘기만 한다면은 윤석열은 이제 자포자기 모드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주 변론 기일 날을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하고 젊은이들이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 선동되고 세뇌되지 않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막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윤석열의 탄핵 심리 절차가 빨리 끝나 더 이상 내전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커스TV 역시 최선을 다해 좋은 소식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